월드컵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온 선수가 LAFC 복귀 단 2경기 만에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레알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폭발한 2026 MLS 16라운드 경기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LAFC 홈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마차기 슈팅으로 시즌 4호 골을 꽂아 넣었는데요. 과연 이게 손흥민 선수의 폼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감독의 문제였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이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경기 상대인 레알 솔트레이크, 그냥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웨스턴 컨퍼런스에서 8승 2 무사 패로리그사 위에 올라있는 팀이고 현재 3위인 LAFC와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진짜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LAFC는 레알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4대1로 완파하면서 완벽한 더블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 상대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홈에서 한 골 한 도움, 원정에서는 무려 해트릭을 터뜨렸을 만큼 레알 솔트레이크는 손흥민 선수에게 특히 잘 맞는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원정 해트릭 장면 기억나시죠? 거기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 홈 복귀전이었거든요. 구단에서는 선착순으로 손흥민 선수 피규어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번 경기 메인 포스터 역시 온통 손흥민 선수로 채워질 만큼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LAFC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기 극초반부터 레알 솔트레이크에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는 홈이든 원정이든 스타일이 하나입니다. 라인을 높이 올리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팀이에요. 지난 시즌 2경기에서 8골이나 내줬음에도 이 스타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팀입니다. 이른바 허락증을 건네는 팀, 상대가 강팀이든 약팀이든 개의치 않고 공격부터 퍼붓는 용감한 축구를 펼치죠. 전반 4분 레알 솔트레이크의 에이스 디에고 루나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 블로킹에 막혔고 5분에는 왼쪽 측면을 파고든 뒤 위협적인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투입했지만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손끝으로 쳐내는 핑거팁 세이브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6분에는 모르간 길라보기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요리스가 또다시 환상적인 세이브로 틀어막았는데요. 골키퍼는 요리스 골키퍼 혼자서 경기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크도 산토스 감독의 LAFC는 이번 경기에서 티모시 틸만, 세르지 팔렌시아 등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스쿼드가 다소 얇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야코브 스웰버그, 마티 쇼네르 등 월드컵을 소화하고 돌아온 선수들이 모두 선발로 복귀하면서 가용한 최선의 라인업이 꾸려졌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미드필더가 아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되어 직접 득점을 노리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전방 스트라이커로 쓰인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곧 보시게 됩니다. 수비적으로 밀리던 LAFC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전반 11분이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원의 넓은 공간을 간파하고 볼을 몰고 중앙으로 파고들었는데 자신을 확실히 붙잡는 마크가 없다는 걸 순간적으로 인식하자 망설임 없이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습니다. 전성기 손흥민의 시그니처, 그 슈팅이 골문 구석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2경기 연속골, LAFC가 앞서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LAFC에서 마크도 산토스 감독 체제 초반에는 미드필더처럼 활용되면서 이런 과감한 슈팅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자마자 최근 LA 갤럭시전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2경기 연속으로 강력한 슈팅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슈팅을 때려야 장점이 사는 선수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감독이 가장 늦게 한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 이후 LAFC는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고 전반 막판에는 손흥민 선수의 연결 어시스트를 받은 드니스 왕과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2대 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하나가 팀 전체의 무게중심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른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 감독으로부터 제대로 된 역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어중간한 포지션에 묶여서 자신의 공격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대회를 마감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손흥민이 노쇠한 게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솔직히 그런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LAFC로 돌아오자마자 2경기 연속골, 그것도 전성기 시절의 시그니처 무기인 가마차기 슈팅으로요. 이건 제 눈에는 폼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활용의 문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눈덩이처럼 자신감이 쌓이는 선수입니다. 한 골이 다음 골을 부르고 공격적인 역할이 본능을 깨우는 구조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눈덩이를 굴릴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셈이죠. 거기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개인적으로도 정말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월드컵 이후 처음으로 BMO 스타디움 홈 팬들 앞에 서는 자리였고 구단이 피규어 이벤트까지 열며 선수를 기념한 경기에서 골까지 터뜨렸으니까요. LAFC 팬들로서는 선수의 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반가운 밤이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역할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번 시즌 MLS에서 훨씬 더 많은 골을 기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연속골, 폼이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폼은 있었는데 감독이 못 쓴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LAFC 전체 활약을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축구 열정이었습니다.